안녕하세요. 이천청솔 기숙학원 영어과 팀장을 맡은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9월 모의고사 영어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9평 모의고사의 특징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원이 EBS 반영률이나 또는 이번에 평가원이 출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에 따르는 EBS 반영률을 한 50% 수준으로 간접 연결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난이도가 좀 평이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는 예상과 달리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화면에 올해 포함해서 4개년도에 6월, 9월 수능에 1등급 구분할 수 있는 오답률 상위 문항들을 뽑아서 평균값을 내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60%에서 한 7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EBS에서 발표하기를 38, 34, 33에 해당되는 이 문제들이 평균 오답률이 82.8%, 기존의 어떤 오답률과는 월등히 높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평가원에서는 쉽게 냈다라고 냈지만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38번 같은 경우 오답률 1위 문제인데요. 84.4%.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에 오답률 2위 문제로서 84.2%고요. 33번 같은 경우에 오답률 79.8%. 오답률이 이번에 평균값이 82.8% 정도 예상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6월 모의고사의 이런 상위 랭크 오답률의 문제를 보면 73.67%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려웠다는 판단이 서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문항 유형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듣기도 평이하곤 했는데 읽기가 이번에 많이 어려웠던 거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해보면 문장 길이도 길어졌고 다루는 소재도 까다로워졌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선지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본문의 이해가 바탕으로 하여 선택지를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반면에, 이번에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선지에서 좀 많이 학생들이 혼란스러웠을 거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답률이 높았던, 고난이도 문제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전년도 또는 이전의 시험에 그 1등급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적정 난이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1등급 비율이 한 7%에서 8% 정도 나오면 그것이 적정한 난이도라고 판단을 하는데, 당장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6월 모의고사를 우리가 잠깐 되돌려보면, 6월 모의고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때 6월은 문장도 짧고 비교적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쉬웠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오답률이 얼마가 나왔었냐면요, 73.4%가 나왔죠. 73.4%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 난이도 쉬웠는데 막상 아이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성적이 그렇게 대단히 좋았던 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답률이 73.4%일 때 그때 1등급 비율이 발표되기를 7.62%, 즉 한 7% 중반대로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6월 모의고사는 적정 난이도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험에서 적정 난이도가 떠버렸으니 이제 실제로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이 오답률이 82.8%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1등급 비율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평가원에서 수능의 이제 출제 방향을 잡을 때 9월처럼 어렵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기존의 기조를 바탕으로 유지한다면, 쉽게 낸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 들었다시피 작년에 6월 모의고사는 1등급 비율이 5.74%로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그에 비해서 난이도 조정을 한다고 쉽게 냈다가, 그래서 그것이 1등급 비율이 15.97%로 굉장히 쉬워져 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이 7.83% 정도로 조정하면서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쉽게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실질적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만큼 1등급 비율이 뚝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평가원에서는 수능은 6월과 9월에 어느 정도 적정 시점을 맞춘다고 봤을 때 난이도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중간에서 9월보다는 난이도를 쉽게 조정해서 6월 쪽에 가까운 그런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영어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태도보다는 이제는 그래 이번에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비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이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9월 모의고사에 너무 주눅들 필요 없이 6월 모의고사를 다시 꺼내서 한번 보시면서 6월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난이도니까 6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내가 조금 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부분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가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9월 모의고사 정도의 난이도에 맞출 수 있겠다 해서 9월 모의고사 까다로운 문제 정도 한번 보시고 6월 모의고사의 그 기준점을 잡아서 시험 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 아마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영어 공부에 시험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난이도의 조정을 예상해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제 영어 과목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듣기는 평이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듣기에서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듣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수능 전날까지 꾸준히 들어서 여러분 EBS 기본교재 있죠. 영어 특강 영어 듣기와 그다음에 수능 완성 실전편 영어 듣기를 들으시면서 대비를 하셔서 듣기는 안 틀릴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휘 학습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특히 쉬운 언어, 수능 어휘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쉬운 어휘가 약해서 기초의 기본 어휘가 약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지문을 읽으면서 쉬운 단어지만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된 단어들은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셔야 여러분 수능에 제대로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EBS 발간된 책 있죠. 어휘책 EBS 1800이나 백신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수능 전날까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외워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번에 질문을 통해서 이제 9월 모의고사의 특징을 보시면 그냥 단편적인 단어의 나열로 또는 영어를 한글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득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셨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어로 된 지문이지만 국어를 읽듯이 생각하면서 읽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추론하면서 그런 사고적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글을 읽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어떤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는 빠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한글로만 전환한 상태로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시려고 하시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영어 대비를 할 때 지문을 하나를 읽든 두 개를 읽든 세 개를 읽든 하루에 적정량을 정하셨다면 그 지문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 글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추론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 게 수능 점수를 올리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 실력이 약한 학생들이 굳이 어려운 EBS 수준이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붙들고 9월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내가 영어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쉬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며 읽기를 연습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9월 모의고사는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상위권 학생들,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이번 9월 모의고사를 찬찬히 분석하셔서 특히 오답률이 높은, 난이도 높은 지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선택지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는지 어떤 지문에서 내가 비록 이 지문이 100%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지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추론이 필요했는지 이런 어떤 하나의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모델로 삼을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영어만큼은 원하는 등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짧지만 이걸로 이번 9월 모의고사 평가를 분석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봤습니다. 부디 여러분 남은 시간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능 전날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서 그 노력만큼의 결과를 수능날 멋지게 얻어가시는 그런 올해 수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앞날에 여러분이 큰 발전과 여러분 원하는 소원 성취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9월 평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